안녕하십니까. 해설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26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옳지 않은 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쉬운 겁니다. 자,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 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아니요. 틀렸어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왜? 자본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비는 주식 발행 가격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은 1번하고 2번은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1번, 2번은 답이 안 됩니다. 자, 2번 니은입니다. 유상감자는 자본의 감소로 소멸되는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그렇죠. 유상감자니까 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 감자에 해당한다. 이게 옳은 지문이에요. 그럼 니은은 들어가야 되겠죠. 니은자 들어갑니다. 그럼 니은자 들어가니까 3번과 4번이 답이죠. 5번은 답이 아닙니다. 3번하고 4번만 답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D급 보겠습니다. 무상증자 시에는 납입자본과 자본총계가 모두 증가한다. 아니요. 둘 다 불변한다 그래야죠. 불변이다. 무상증자는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납입자본은 없어요. 그리고 자본총계는 불변한다. 그럼 디귿자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리을자가 니을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을 한 후에, 그러니까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으로 보낸 뒤에 그걸 배당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립금이란 어디든지 다 사용하는 거예요. 자본에도 갈 수 있고 배당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법정 준비금이다. 맞아요. 이익준비금은 상법에서 정한, 여기서 법이라는 건 상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법정 준비금으로 그 금액만큼 반드시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금의 10분의 1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해 나가는 거지 그 금액을 외부에다가 예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7번. 자, 한국은 민국과 매출액의 10%를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있다. 그게 적송품을 보냈다는 거죠. 자, 민국에게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한국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당연하죠. 이거는 한국 거지 민국 게 아니죠. 통제하고 있고, 한국이 민국에게 단위당 90원인 제품 A, 상품 A 10개를 적송했다. 자, 민국은 상품 A 8개를 단위당 100원에 고객에게 팔았다. 자, 그럼 판매된 수량, 매출액은 얼마가 됩니까? 매출액은 10개를 보냈지만 그 중에 8개를 얼마에 팔았죠? 100원에 팔았네요. 100원에 팔았다. 그럼 얼마? 800원이죠? 매출액은 800원입니다. 매출액은 800원이다. 자, 이랬을 때 상품 A의 판매와 관련하여 한국과 민국이 2001년에 인식할 수익은, 한국은 판매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고요. 민국은 판매했으니까 수수료를 받겠죠. 그 수수료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10%니까 얼마입니까? 800원 곱하기 0.1 그러면 80원. 이게 민국의 수익이죠. 그래서 한국은 800원만큼 수익으로 인식하고 민국은 80원만큼 수익으로 인식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28번에. 자, 한국은 20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원인 상품권 10매를 한 매당 900원에 고객에게 최초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그냥 한 매당 900원에 할인 발행했다는 거죠. 고객은 상품권 액면금액 8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상품권 사간 것만큼 80% 이상을 써라. 그래야 잔액을 현금으로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안 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국은 2001년도 12월 30일까지 회수된 상품권은 몇 매? 8매라는 거, 8매. 그러니까 8매죠? 그러니까 회수된 것이 8매입니다. 그러면 8매 곱하기 한 매당 우리가 900원에 팔았잖아요. 900원. 그러면 8, 9, 72. 7,200원이 수익이 되는 거야. 판매된 거니까. 근데 7,200원 중에서 8개니까 80% 됐죠? 그래서 상품을 인도하고 함께 잔액 7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한 건 매출로 볼 수 없죠. 그래서 7,200원에서 현금 지급한 거 얼마? 700원. 그렇죠. 700원만큼을 빼면 요 금액이 6,500원만큼을 매출로 인식하는 거죠. 매출 수익은 6,500원이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당연히 8매 곱하기 900원에서 얼마야? 7,200원이 매출이에요. 그죠? 그런데 80% 이상 사용을 했으니까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얼마? 700원. 그러니까 700원 빼면 6,500원이 수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자, 한국의 2001년 1월 1일 현재 유통보통 주식수가 100주. 2001년 중에 유통부식주의 변동은 없다. 그렇게 100주가 그대로다 이 소리죠. 근데 2001년에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이라는 거죠. 그럼 당기순이익 10,000원을 주식수 몇 주? 100주로 나누는 거예요. 100주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은 얼마가 되죠? 100원이 되겠네, 100원. 이런 거는 뭐 간단하죠? 그 다음 30번. 자, 30번도 이거 비용 계정 아닙니까? 비금손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용 계정이니까 비금손. 여기가 현금, 여기가 손익이죠. 자, 그랬을 때 손익계산서상의 종업원의 급여는 10,000원이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니까 손익은 10,000원이 있다. 재무상태표 관련 계정의 기초기말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종업원 급여, 현금 지출액 얘는 얼마냐 이 소리죠. 그럼 박스에 보니까 미지급 급여, 그거 부채죠. 미지급 급여는 부채이기 때문에 기초를 대변에다 씁니다. 기말은 차변에다 쓰죠. 부채니까. 그죠? 그래서 더해서 빼면 얼마? 9,000원. 요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9,000원. 자, 31번. 31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은 2001년 매출액은 800이고 2000년과 2001년에 매출액의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은 15%다. 그리고 20%다. 자, 2001년 당기순이익이 전기에 비해서 25% 증가했을 때 2001년의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2010년 걸 먼저 봐야 돼요. 2000X0년.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2000X0년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식이 어떻게 되나요? 매출액 순이익률은 자,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15%, 0.15죠? 이게 15%라는 얘기예요. 15%. 매출액 순이익률은 식이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근데 2000년의 매출액은 800이잖아요. 그러니까 800이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곱하는 거죠. 곱하기 15% 그러면 얼마? 120원. 이게 당기순이익이에요. 2001년은. 근데 2001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2001년에 지금 매출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 금액이 얼마인가. 근데 2001년에 순이익률은 20%다. 그럼 요 금액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당기순이익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2001년 당기순이익이 전기에 비해서 25% 증가했다. 이 전기에 비해서 요 당기순이익이 25%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120 곱하기 25% 증가했으니까 1.25 그러면 되죠. 1.25. 그죠? 1은 원금이고 25%가 증가한 거니까 1 플러스 0.25니까. 자, 그러면 얼마 나와? 150원 나오나요? 그럼 여기가 15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150원 나누기 0.2. 자, 그럼 얼마 나오죠? 150원 나누기 0.2. 그러면 750원이 2001년 매출액이 되는 거죠.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32번 문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32번 문제는 이거는 참 풀기가 까다로운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이건 어려워. 이런 거는 빨리 버리고 풀었어야 돼요. 자, 한국이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2001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전부 소실됐다. 전부 없어졌다는 거야. 2010년과 2011년, 2000년과 2001년에 상품 거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01년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거든요. 그럼 2001년도 상품 계정, 재고자산 계정을 그려야죠. 이걸 먼저 그려야 돼요. 예. 이걸 그려서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이게 기말 이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말 재고는 얼마인가? 이게 소실된 거니까. 자, 그럼 이제 기초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기초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한국은 2000년이에요. 여기가 2000년에 신용 매출과 매출 채권을 이용해서 계산한 매출 채권 회전율이 5회다. 자, 우리 매출 채권 회전율 식이 어떻게 돼요? 5회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은 그렇죠. 매출 채권분의 매출액이죠. 매출 채권분의 매출액. 그럼 이 매출액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평균 매출 채권은 어디 있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보면 한국은 2000년 매출 채권과 상품의 잔액은 각각 500원과 200원이다. 그럼 기초가 200, 요게 기초가 200원이라는 얘기죠. 500원이라는 얘기죠. 기초가 500원이고. 그리고 200원은 기초재고가 되는 거예요. 기초상품. 그리고 2000년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700원이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1200원 아닙니까? 1200원 나누기 2 그러면 600원 나오잖아요. 이게 평균 매출 채권이 되는 거죠. 기초 매출 채권 플러스 기말 매출 채권 나누기 2 그러면 600원. 그러면 600원 곱하기 5 하면 그렇죠. 매출액은 3,000원이 매출액이 됩니다. 자, 근데 박스 두 번째 보면 2000년 매출 총 이익률은 20%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매출액인데 여기에 매출 총 이익률 그럼 곱하라는 거 아시죠? 곱하기 0.8 그러면 2,400원이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출 원가. 그럼 우리는 이 매출 원가 2,400원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그러면 이게 재고자산 회전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자, 그게 뭐라고 나왔냐면 재고자산 회전율은 4회다. 박스 첫 번째 줄에 보면 끝에 4회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4회다. 그러면 2,400원 나누기 이거에서 4 나왔으니까 2,400 나누기 그쵸? 4 그러면 여기가 얼마 나와? 600원. 이 600원이 평균 재고자산이라는 거야. 이게 평균 재고자산이에요. 이 평균 재고자산은 기초 재고자산 플러스 기말 재고자산 요거 나누기 2 그래서 600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어디 세 번째 줄에 보면 2000년 초에 매출 채권과 상품의 잔액은 각각 500원, 200원. 기초가 2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가. 이게 2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20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평균 재고 자산이니까 곱하기 2 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개가 되죠. 1200원 이렇게 되겠죠? 1200원 나누기 2 해서 600원 나온 거니까. 그러면 기말 재고는 얼마예요? 기말 재고는 1000이 된다는 거예요. 1000. 기말 재고는 1000이다. 이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구해지면 이게 2000년 기말 재고니까 이게 2001년 기초 재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2001년 여기 있네요. 자, 2001년에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가 얼마야? 기초 재고가 1,000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박스 맨 마지막에 보면 2001년 초에 화재 발생 시점까지 상품 매입과 매출은 각각 3,000원과 3,500원이다. 여기 매입은 3,000원이다. 근데 여기는 매출 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매출액은 3,500원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이익률이 똑같다 그랬잖아. 이익률은 2006년과 같다. 그러니까 20%죠. 이익률이 20%니까 곱하기 0.8. 그럼 여기 매출 원가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얼마? 2,800원. 그러면 기말재고는 1,200원이 기말재고가 나오죠. 아이고, 요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예, 시간이 많아도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좀 어렵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 1,2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3번부터는 원가회계인데, 자, 원가회계도 사실, 우리가 평상시 많이 풀어보는 건데, 많이 꼬았어요. 예, 굉장히 많이 꼬았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도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다. 원가회계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보니까 한 3문제 정도, 3문제 정도는 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참 어려웠습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2001년 5개월간의 기계시간과 전력비에 관한 자료다. 박스 밑에. 자, 한국이 위 자료를 기초해서 고저조법을 이용해서 전력비 원가 함수를 결정했다. 이를 사용해서 2001년 6월에 전력비가 81,000원이 예상이 된다. 그랬을 때 2001년 6월에 예상 기계시간, 조업도는 몇 시간이냐 이거예요. 예상 조업시간은 몇 시간이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뭐 우리가 고저조법을 해야 됩니다. 자, 박스에 보면 고점이 5월 달에 1,700시간이죠. 1,700시간은 6,900원일 때 1,700시간이다. 가장 저점이 1월 달에 1,000시간일 때 41,000원이에요. 41,000원은 1,000시간이다. 자, 이거를 빼야죠. 빼면 2,800원 나누기 요거 몇? 700. 그러면 단위당 변동비가 40원이 나오죠. 단위당 변동비가 40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정비를 찾아야 되니까 1,700원 곱하기 40원. 그럼 이게 고정비죠. 6,800원이 68,000원이 변동비죠. 변동비. 그럼 고정비는 얼마입니까? 고정비는 1,000원이죠. 1,000원. 고정비는 1,000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요 식을 계산하면 돼요. y는 이꼴 a 플러스 bx. 그죠? bx. 이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걸 줬어요. y를. 6월 달에 식이 얼마다? 81,000원이다. 요걸 준 겁니다. 는 이꼴 a는 1,000원. 플러스 가로 열고 단위당 변동비가 40원. 그리고 곱하기 x. 이거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넘어가면 빼니까 8만 원 되겠죠? 8만 원. 8만 원은 40 곱하기 x. 그럼 요 x 여기다 놔두고 얘가 넘어가면 4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나누면 얼마 나올까요? 40으로 나누면 2,000 나오나요? 2,000? 그렇죠? 2,000. 그래서 여기 x의 값은 결국 2,000시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주면서 원래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이거를 주고 이걸 구해야 되는데 얘를 주면서 이걸 구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병용을 한 건데 요 식을 딱 써놓으면 바로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자, 우리 34번은 이거 부문비잖아요. 이 부문비도 이것도 또 꼬았어요. 이것도 똑같은 건데 꼬았습니다. 자, 부문비 나오면 어떡합니까? 부문비 나오면 이렇게 그려야죠. 자, 읽어볼게요. 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분 S1, S2. 여기가 S1, 여기가 S2. 두 개의 제조부분 P1, P2. 이게 있다는 거죠. 용역수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밑에 박스 보세요. 직접 배부포로 보조부분 원가를 배부한 결과 배부를 했더니 여기 그죠? 여기 P1에 배부된 보조부분 원가 합계가 여기 합계가 12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요 12만 원은 얘한테 받고 얘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12만 원이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 S1 요거 요 S1에 집계된 금액 요 금액은 얼마인가 이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박스 봅니다. 박스에 보면 부문 원가는 S1은 물음표니까 모르고
그 다음에 S2가 14만 원이죠. 그럼 요 14만 원을 먼저 배분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가요? 얘한테도 가야 되고 얘한테도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 군데로 가죠. 그러면 S2란을 보세요. S2란에는 P1과 P2가 40하고 30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40, 여기가 30. 그럼 이거 100이 안 되잖아요. 100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100이 안 되면 두 개 더해서 7분의 4, 7분의 3 그래야죠. 그러니까 14만 원 곱하기 7분의 4. 그럼 요거 나오겠죠? 7분의 4, 그럼 얼마 나올까? 8만 원 나오네. 그럼 여기가 8만 원 나온다고. 그럼 나머지는 여기에 6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얘 바로 구할 수 있죠? 얘는 얼마가 되냐 이거죠.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4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4만 원은 어떻게 온 거예요? 4만 원은 S1에서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오고 또 이렇게 가는 거죠. 두 군데로 가요. 그럼 빨리 S1 배부 기준을 보세요. 배부 기준 보면 S1의 배부 기준은 여기가 20이고 P2가 40이에요. 그럼 결국 20, 40 더하면 100이 안 되니까 이것도 분수로 해야죠. 6분의 2, 6분의 4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고. 이 금액 모르는데 예? 모르는 거 곱하기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 60분의 얼마? 20 그랬더니 얼마 나왔다? 4만 원 나왔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요거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이 넘어가면 곱하기 3이 되죠. 3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1분의 3이니까 3이 되죠? 그러면 3, 4, 12 그럼 요 x가 1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만 원 20, 40 이렇게 되니까 12만 원 그러면 계산해 보면 12만 원 곱하기 두 개 더하면 6분의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얼마나 4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계산하면 4만 원 나오죠? 똑같이? 그럼 나머지 여기는 8만 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2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35번은 표준원가인데요. 자, 우리 표준원가는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표준원가는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표준원가는. 그래서 표준원가를 우리가 하나를 잡을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쭉 읽어보니까 실제 제품 생산량, 실제 제품 생산량은 이거거든요. 요거 실제 생산량 곱하기 한 개당 표준,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단위당 박스 보세요. 단위당 표준 가격은 2kg다. 여기가 2kg라는 얘기죠. 2kg 곱하기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위당 표준 가격은 250원. 그럼 여기가 250원. 그럼 얘가 250원, 여기도 250원. 세 번째, 실제 발생한 원가는 15만 원. 여기가 실제 15만 원이죠. 실제 발생한 원가. 이거 곱해서 나온 게 15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료 가격 차이. 여기서 요거 차이가 마이너스 2만 5천 원. 그 다음에 수량 차이는 여기서 요 차이가 플러스 2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거 알 수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 금액이 얼마 돼? 그렇죠. 12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만 5천 원 나오죠. 그러면 12만 5천 원 나누기 250. 그러면 여기에 표준, 실제 수량이 500이 나와요. 실제 수량이. 요 실제 수량이 500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네, 실제 수량은 500이다. 자, 그 다음. 이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니까 여기가 15만 원 아닙니까? 15만 원씩 이렇게 빼면 맞죠? 그러면 15만 원 나누기 250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15만 원 나누기 250 그러면 600 나오네, 600. 요거 나누면 600 나오죠, 여기가? 여기가 600이죠? 그럼 600은 이거 곱해서 나온 거니까 600 나누기 2. 그럼 여기 몇 개? 그렇죠. 300개가 되겠죠. 300개.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36번도 사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풀었어요. 이게 과정에서 풀었습니다. 자, 쭉 읽어보니까 박스 밑에 보세요. 가공원가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가공비는 무조건 곱하기는 거니까.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간의 완성품 수량의 차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간의 완성 수량의 차이는 기초제공품 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기초제공품이 몇 개입니까? 기초제공품이 200개잖아요.
그죠? 예, 기초 제공품이 200개입니다. 그럼 200개인데 완성도가 30%니까 얼마? 60개 차이죠, 60개. 그래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60개다. 자, 이거는 우리 문제, 우리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60개. 자, 37번입니다. 37번에. 자, 우리 37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자, 한국은 2001년 초에, 자, 우리가 이 문제도 사실은 한번 풀었습니다. 제가. 동영모의고사에서 한번 풀어줬어요. 비슷한 문제를. 2001년 설립되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제품 생산, 판매는 다음 같으며 원가 흐름 선입선출법으로 가정한다. 자, 박스 보기 전에 밑에 보세요. 2002년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에 비해서 2만 원이 많다. 아,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생산량이 누구? 판매량이 생산량보다 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초가 기말보다 크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박스 보세요. 2001년에 생산량은 자, 몇 개? 8,000개. 근데 고정제조간접비가 160만 원이니까 160만 원 나누기 8,000개 그러면 이게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가 나오죠.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는 얼마일까요?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는 200원이죠. 200원.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200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무슨 수량? 그죠? 기말 수량. 남아있는 수량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말 수량은 몇 개냐 그랬더니 2001년에 생산이 1,000개 생산하고 8,000개 생산하고 7,000개를 팔았죠. 그러면 기말 수량은 몇 개야? 1,000개. 그러면 20만 원. 이게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럼 2002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002년의 이익은 자, 고정제조간접비가 얼마냐면 180만 원이죠. 2002년에 고정제조간접비는 180만 원이고 생산량은 10,000개예요. 그러면 2001년에 단위당 고정비가 180원. 여기다가 곱하기 기말 수량. 그러면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얼마 차이 난다 그랬어, 문제에서. 차이가 2만 원 차이라 그랬잖아. 순이익의 차이가. 요게 순이익의 차이가 2만 원이죠. 그러면 요 금액은 22만 원일까 18만 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18만 원이죠. 이게. 여기가 18만 원이 됩니다. 그래야 2만 원만큼 변동원가 계산이 크지. 기초가 커야 기말이 생산량이 판매량이 커야 변동원가 계산의 순이익이 크죠. 그러니까 18만 원 차이고 2만 원 차이라. 그럼 이거 나누면 몇 개? 1,000개. 1,000개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뭘 물어봤냐면 기말 수량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량을 물었어요. 2002년의 판매량. 그러면 2002년 판매량은 이거 계정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기초 수량은 몇 개? 2002년에 기초 수량은 1,000개. 그렇죠? 1,000개. 됐나요? 그 다음에 2002년에 생산량은 몇 개? 10,000개. 지금 2002년 거 하는 거예요. 자, 기말 수량은 몇 개? 기말 수량은 여기 1,000개라고 나왔잖아요. 1,000개. 그러면 판매량은 몇 개? 판매량은 10,000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판매량은 10,000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자, 38번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꼭 맞아야 될 문제예요. 꼭 맞았어야 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은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0원. 1,000원. 틀 만들어야죠. 변동비, 공원이 이거 틀 만들면 돼요. 자, 그랬는데 변동비가 700원이면 공원이익은 3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 고정비가 45만 원일 때 손익분기점 수량 그랬죠. 그럼 고정비가 45만 원이면 45만 원 여긴 친구 없어요. 공원이익 300원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얼마? 1,000.
500개, 1500단위 이렇게 되겠어요. 예. 그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9번입니다. 자, 39번에 자, 이건 제공품 계정을 그려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뭘 물어봤냐면 제공품 계정에서 그리는데 매출원가가 11만 5천 원이래요. 매출원가는. 그랬을 때 당기 총 제조원가 이게 문제입니다. 당기 총 제조원가는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이거 뭐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거 우리가 다 물어본 거예요. 그때 요 재료는 소비 금액이 되는 거죠. 소비액이 되는 거예요. 소비 금액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기초기말을 쓸 때 재료는 쓰면 안 돼요. 재료는 우리가 소비 금액을 쓸 때는 재료를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재료 빼고 제공품하고 제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공품과 제품을 써야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기초가 15만 원. 재료 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기말은 얼마예요? 기말은 15만 원. 기말도 15만 원. 기초도 15만 원. 그러면 답은 얼마예요? 답은 이거 두 개, 이거니까 얼마예요? 다 더한 게 11만 5천 원. 요게 되는 거죠. 11만 5천 원.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심하셔야 돼. 여기다 기초기말을 쓰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빨리 체크를 하셔야죠. 기초기말을 안 쓰는 걸로. 그렇죠? 네, 그래서 11만 5천 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요, 제품 계정 하나만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품 계정을 그리면, 제품 계정을 하나만 그려요. 기초가 얼마? 5만 원. 기말은 얼마? 5만 5천 원. 매출원가는 얼마? 11만 5천 원. 그럼 여기 이 금액이 뭐가 되죠? 얼마 되죠? 12만 원 되나요? 여기가 12만 원. 요 12만 원이 제공품 계정, 여기가 12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 원래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12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금액을 다 쓰고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조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어려운 문제다. 왜? 직접 재료, 기초 재료 10,000원과 기말 재료를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평상시 쓰는 걸로 배워가지고 그래서 요건 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40번입니다. 40번도 이것도 의미를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은 매매 기업이 상품 매매 기업이다. 예상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2001년 1월 초 재고는 없다. 2001년 말에 적정 재고 수량은 그러니까 이 매월 말에 상품의 적정 재고 수량은 적정 재고 수량은 다음 달 예상 판매량의 25%다. 그러니까 여기가 1월, 2월, 3월이라면 자, 여기가 400개죠? 400개, 600개, 800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월 달, 요 2월 달에 뭘 물어봤어요? 2월 달에 구입 수량 물어본 거잖아요. 2월 달에 기초 수량, 여기 기말 수량, 여기는 판매 수량, 그죠? 여기는 구입 수량, 이거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요게 몇이냐? 그럼 2월 달에 판매 수량은 600개고. 그럼 기초 기말만 알면 되죠. 자, 보세요. 2월 달에 기초는 1월 달에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25%, 1월 달 입장에서 기말은 2월 달 기초니까 여기에 곱하기 25%, 0.25. 그럼 요게 1, 2, 150개 나오죠? 150개. 150개 나오죠? 150개. 그러니까 이 150개가 1월 달에 기말이니까 2월 달에 기초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월 달 800개 곱하기 25%. 자, 요거는 164, 200이죠. 200. 요 200개는 2월 달의 기말이죠. 2월 달의 기말은 200개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구입 수량은 몇 개냐? 구입 수량은 더해서 150개 빼니까 65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말 재고는 항상 다음 달 예상 판매량의 25%다. 그러니까 1월 달의 기말은
600원 곱하기 25%가 1월 달의 기말이고 150개고. 그죠? 2월 달의 기말은 3월 달, 다음 달 800에 25%다. 그럼 기초는 150, 기말은 200, 판매량은 600. 이렇게 계산하면 650개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5회 주택관리사 시험 해설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공부할 수 있는 뭐 시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뭐 실수해서 한두 개 차이로 실수를 해서 또 불합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시험을 덜어 또 잘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두가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